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그 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이제 아직 2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11월 1일자로 취임해서 우리 재단 직원 중에는 가장 어리죠, 제가. 그렇지만은 특히 제가 공예비엔날레는 총괄부장을 14년 했습니다. 담배공장으로 공예비엔날레 행사장을 옮긴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불 꺼진 담배공장에 이제 새로운 문화의 불을 또 예술의 꽃을 피우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 청주 시민과 함께 했고요. 또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이 담배공장에 대한 매력을 이렇게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곳이 이제 문화재생으로 재탄생해갖고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생기고 우리 문화재주참 안에 이제 그 우리 공예비엔날레를 하는 공예관이 만들어지고 그 바로 뒷건물은 이제 문화산업 콘텐츠 중심의 건물이 있고 또 옆에는 동부창고라고 해서 그냥 뭐 담배공장 원료를 이제 보관하던 창고가 7개 동이 있는데요. 그 7개 동 면적만을 10,000평 어마어마하죠. 그게 다 리모델링이 다 끝나가지고 약 30,000 평의 공간이 규모로 치면은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가 아닐까 싶어요. 또 그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국가 기관도 함께 있어가지고 저희들의 책무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쉬운 거는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성을 극복하는 것. 우리 행사는 국제 행사면은 글로벌 이제 네트워크 또 글로벌 마케팅, 글로벌 환경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중앙 매체에서 크게 주목을 덜 하는 것 같다고 제가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 미술 전문 그 잡지에서부터 좀 제대로 우리 공예비엔날레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어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 프레스데이를 이제 지역 기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2번째로 이제 미술 전문 잡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내년에는 이제 또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화된 그 콘텐츠를 갖고 다시 만나 뵐 텐데요.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그 이 공예 분야와 관련해서 세계 최대 규모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은 1999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하면서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고 우리 공예와 관련해 비엔날레를 왜 하느냐라는 논란은 있었어도 그것 때문에 싸운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거침없이 이렇게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공예 비엔날레를 통해서 정말로 청주가 진정한 공예 도시로 발돋움해야 되는 또 책무도 있고요. 또 전 세계와 함께 이 충북, 청주 또 대한민국의 공예를 이렇게 널리 알리고 확산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공감하고 그런 환경을 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내년이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저희들 노력만으로는 안 되겠죠. 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그 기자와 여러분들 또 매체 관계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좀 우리 청주서 하고 있는 공예비엔날레 꽃을 정말 피우는데 어떤 파트너가 되고 동반자가 돼서 그 결실을 또 함께 나눠야 되겠죠.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주제부터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비엔날레는 뭔가 시대의 이슈를 던지는 거다. 그럼 어떻게 던져야 될까? 공예가 가져야 될 해야 될 이 시대의 책무는 무엇일까를 이제 주목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 우리 감독님이 이제 주제도 정하고 다양한 일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제 어쨌든 본전시나 특별전시나 초대국가 뿐만 아니라 열린 비엔날레 형식으로 해서 그 3만여 평의 문화재주창 일원이 공예로 꽃을 피우고 또 공예로 열매를 맺는 정말로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고 그런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 현장에 뿌리고 또 지속 가능한 문화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프로젝트 그리고 세계 공예 도시와 관련된
선정하는 청주를 이제 세계적인 공예 도시로 선정하는 이런 프로젝트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교육기관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대한민국 이 어떤 유일의 최초의 공예 학교를 한번 좀 설립을 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공예 연구소도 설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현대미술관, 그다음에 뭐 이 서울 공예박물관 뭐 이런 그 중요한 어떤 관련된 기관, 단체, 기반 시설 등과도 이제 협력해서 더 멋지고 더 값진 결실로 이렇게 좀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공예문화 환경을 만드는 데 내년도에서 초점을 둘 겁니다. 행사는 행사대로 당연히 성공적으로 이게 펼쳐져야 될 거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청주가 공예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널리 떨칠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로 이 벼랑 끝에 있는 한국의 공예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꽃피우는 그 중요한 역할을 저희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할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뭐 청주, 서울에 올라와도 됩니다만 이제 좀 청주를 모실게요. 청주에서 1박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뭐 이렇게 좀 해서 청주가 정말로 청주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쓸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시가 관련된 옛날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감독님이 설명을 해 주실 테니까는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하는 것보다 기자님들하고 좀 더 접촉해서 작가의 어떤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년 2023년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어떻게 더 확장되고 공예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앞으로 많이 생기기를 바라고요. 일단 내년 주제는 사물의 지도, 공예 세상을 잊고 만들고 사랑하라로 정했습니다. 사실 공예라는 것이 가장 어떤 예술 분야 장르 중에서 일반 대중과도 친숙한 분야의 장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사실 그 예술가와 공예가 사이에 어떤 그 장벽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지금 시대는 예술, 공예, 디자인의 어떤 그 융합을 통해서 더 활발한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공예로 어떻게 예술과 디자인 분야까지도 좀 포함해서 이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세상을 잊고에서는 사실 그 오브제, 그 공예가가 만든 어떤 생산된 그 오브제가 지역도 넘고 세대도 넘고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더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것, 그리고 그 만드는 그 기술과 소재에 대한 것들이 그 단순히 수공예와 어떤 그 표현 재료뿐만 아니라 자연 재료를 포함한 공예가들과 그리고 또 여러 협업을 통해서 그 인공 재료와 새로운 기술까지도 어떻게 포함해서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공예는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용자와의 접점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공예를 사랑하고 어떤 공예로서 그 시대 정신을 담고 문화적 실천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본전시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술과 워크숍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특히 국제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6천만 원이고 꽤 공예 분야에서는 가장 세계적으로 그 상금이 많은 그 공모전이에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예가들이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 좀 더 많이 응모하고 또 경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대 국가는 스페인을 초대해서 단순히 공예뿐만 아니라 어떤 스페인의 문화와 역사까지도 스페인 문화 주관을 통해서 청주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장도 펼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학술 세미나나 어떤 그 공예 토크 콘서트 같은 거를 열어서 45일 동안 사실 매일매일 새로운 이벤트와 즐거움이 있는 그런 공예 그 페스티벌이 청주에서 열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내 지금 한 20여 개국에 80여 명의 팀과
그 작가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국내는 가능하면 팀도 묶고 신작을 좀 발표하려고 하고 해외에서도 그동안 좀 많이 보여주지 않았던 뭔가 라인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해서 내년 한 3월 정도에는 작가 발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작가 한 명이 오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관련 기관, 문화기관이라든지 대사관이라든지 잡지사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 청주에 그 작가 공예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여러 분야의 매체와 미디어와 기관들과 그 다양한 사람들이 좀 모여서 그 서로 담론도 나누고 출판도 좀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뿐만 아니라 좀 남는 비엔날레 그리고 가능한 한 비엔날레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환경은 좋게 하지만 쓰레기를 좀 줄이는 ESG 비엔날레를 좀 실천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해서 내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